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그 이식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생존율을 거의 뭐 90에서 80,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장기 이식도 이런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글쎄요, 그 사실은 되게 그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섣불리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식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주만기라고 합니다. 이게 장기 이식은 어떤가 이제 설명 좀. 네, 장기 이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능을 못하는 장기들을 그 새롭게 건강한 장기로 이제 교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따지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저희가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장기를 기능을 못하는 장기 대신에 그 대체해주는 그런 거를 그 총괄하는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이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하는 수술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그 이식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들의 그 자궁 이식도 지금 가능해서 자궁 이식 후에 출산도 지금 한 게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고요. 팔, 다리 그리고 안면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머리 이식까지 지금 가능하게 그 시행이 되고 있고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났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시행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 후의 생존율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각 장기마다 좀 다 다른가요? 예, 장기마다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신장 이식, 간 이식 그리고 이제 췌장 이식 그 세 가지가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 생존율을 거의 뭐 90에서 80,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간 이식도 마찬가지로 간 이식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전 이제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간송 혼수나 이런 심한 그 이게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은 간 이식 후 1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계획된 수술을 진행하시는 뭐 간경화나 간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생존율 자체는 뭐 90% 이상 저희가 지금 그렇게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누가 좋대더라 뭐 이런 네. 정보를 어떻게 좀 습득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요새는 뭐 제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인터넷에 뭐 그냥 검색어 하나만 치면 관련된 약, 뭐 병원, 뭐 그리고 뭐 치료 방법 이런 게 너무 많이 뜨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일반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어차피 이식을 대기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병원에 계속 장기적으로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제 가장 빠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 중에 어떤 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신약이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들이 많이 있어서 왜 그런 거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왜 이거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리미리 저희가 만약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새 약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 신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이제 장기적인 생존율이 보통 이제 10년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써왔던 약인데 이걸로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좀 그냥 안 바꾸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장기 복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우리나라 상황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90% 이상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게 동물 실험 단계 그 정도까지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적용을 하기는 아직도 좀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걸려야 뭐 장기 복제, 뭐 인공 장기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다 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5%는 완성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뭐 안전하게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지는 못한 상태고, 동물 실험에서는 뭐 대부분 다 지금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앞서 있네. 선두자인가요? 아니면 약간 좀 사실은 앞서 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중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인공 장기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연구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병원을 이식 수술 전 10년 다니시고 이식 수술하고 10년 다니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병원만 한 20년을 다니시면 뭐 거의 반 의사시죠. 뭐 그래서 야 이거는 너 이 결과 이게 안 좋다. 뭐 넌 왜 이 약을 쓰냐 뭐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실제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이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지금은 분야도 대부분 다 이제 그걸 맞추지만 이식은 특히나 이제 맞춤형 의료를 이제 가고 있거든요. 약이 저희가 환자분 개인마다 특성에 맞춰서 환자분이 원래 뭐 당뇨가 있으셨는지 고혈압이 있으셨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 틀려요. 그리고 약 용량도 나는 몸무게가 60kg밖에 안 되는데 왜 열알을 먹고, 저 사람은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 뭐 2알만 먹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약을 열알을 먹는다고 상태가 안 좋아서 열알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약을 적게 먹는다고 상태가 좋아서 적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환자분 개인의 모든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단순 카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 보고서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근데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몰래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답답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예. 다 다니는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네. 이걸 다 활용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셔서 그쵸.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내 장기이식센터 대부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강좌도 사실은 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주치의랑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다이렉트 코 시스템들을 뭐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퇴원하실 때, 수술 끝나고 퇴원하실 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여쭤보면은 저희 그 연결을 하면 제가 답을 바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좀 제한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모든 병원이 그런 시스템이 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카페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쪽을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되신 분들이. 또 수술 전에 또 답답하시니까 또 수술 전에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모든 병원들이 다 친절하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저희는 그 수술 전에는 특히 이제 심층 진료라고 해가지고 환자분 한 분 아예 진료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이제 정해놓고, 그 외국의 경우처럼 뭐 몇 시간 시간 제한 없이 그 진료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층 진료를 신청하시면 뭐 환자분이 뭐 궁금해하시는 거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료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자기 목숨과도 지겹겠지만 뭐 어떤 병이든 명의, 예. 야 이 사람이 잘한대더라. 뭐 근데 장기이식도 이런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글쎄요. 그 사실은 되게 그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섣불리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대형 센터 뭐 그런 데랑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게, 근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환자분들이 답답해 하시면서 찾아가시기도 그런 부분들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이렉트로 뭐 24시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보다 환자랑 친밀하게, 그리고 환자가 의료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이 신장 이식도 어렵고 간 이식도 어렵고 췌장 이식도 어렵기 때문에 뭐 많이 하신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 10년, 수술 후 1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수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로 뭐 이게 100이면 50도 안 되는 병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환자하고 가장 이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병원들을 찾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의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환자분 건강 관리에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만성 질환이 건강 관리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병원 말을. 오히려 병원 바깥의 말을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특히 신장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신장 안 좋은 사람도 이거 먹으면 된다더라. 간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먹으면 된다더라. 당뇨도 왜 당뇨약을 안 먹? 당뇨약을 드시면 되는데 뭐 제일 흔한 거 있죠. 뭐 누에고치가 좋다더라. 먹거리 음식을 예. 좀 고쳐보자. 도대체 왜 이게 그런지 일단은 병원에서 하자 그러는 거는 다 거부를 하세요. 대부분들이. 근데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그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조절하시는 분들은 그게 용량이 조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환자분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산에 들어가서 생식하고 된다 뭐. 근데 간에 생식이 제일 안 좋거든요. 생식하고 이러는 거 간에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암 환자분들도 산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검증이 안 된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뭐 이렇게 나갔대더라 그런 소문이 또 나니까 네. 듣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게 뭐 한 분이 정말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분한테만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절대로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시면 대부분 그런 거 다 이제 그 거짓으로 나중에는 판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이면을 이렇게 다 누군가가 장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대부분 경우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안에 야 뭐가 좋다더라 하다가 찾아가다 보면 누군가 파는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런 게 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분들 가지고 실제로 뭐 대부분 환자분들 생각이 돼요.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뭐 있지만 물론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학병원에 있고 이제 그 오랫동안 만성 환자들, 암 환자들 보시는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이거 해라 이 약 먹어라 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의사분한테 뭐가 생기는 거 정말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똑같이 그냥 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거고 그런 부분 전혀 없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어떻게든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약, 좋은 게 뭐 있다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환자분한테 좀 적용을 시켜볼까를 오히려 더 고민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무슨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한테 그거를 뭐 약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이득이 되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새 약을 쓰자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오히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면역력 억제제. 네. 이 면역력 억제제를 먹으면 선생님 그 한국일보인가 신문 네. 인터뷰하신 거 보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은 요새는 이제 암 자체가 발병하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아예 그거는 이제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는 면역력이 높아지면 그런 그 암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그 기반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이식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면역을 오히려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암 세포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면역 체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암이 더 잘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암 발생이 높나요, 실제로도? 예, 실제로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아무리 젊으신 분들부터 조금 이제 과하게 뭐 내시경도 뭐 1년에 한 번씩 뭐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는 게 최대한 빨리 찾아내려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항암을 미리 하는 게 좋은가요? 예를 들어 아니요, 그런 항암이 좋은 음식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 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가요? 장기 이식 환자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안 좋죠. 개념적으로 저희는 면역을 억제시키려고 약을 일부러 먹는데 거꾸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더 드신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 면역 억제제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환자분 이식받은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피한. 저희가 이제 제일 흔한 게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 홍삼 먹어도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 높이는 이제 가장 검증된 약, 뭐 그렇게 이제 홍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이 대부분이 다 면역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그쵸? 몸 예. 면역력 억제제를 먹으니 이제 암 발병률은 올라가고 이걸 낮추려고 하자니 몸에 장기에 데미지가 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그리고 또 이식받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맨날 병원에 자주 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면역 억제제 용량을 지금은 최소한으로 써요. 정말로 예전에는 지금 대부분 환자분들이 쓰는 양보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거에 한 3배 정도 용량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암도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최소 용량만을 매번 오실 때마다 확인을 해서 그걸 용량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계속 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뭐 검사나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무슨 이상 소견이 있으면 또 이 검사하자 저 검사하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오셔야지만 그 면역 억제제를 최소 용량으로 유지를 하는 거를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